안녕하세요. 전쌤 부동산의 전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대지 아파트 중에 반값 아파트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유튜브로 설명을 드렸는데 보다 보니까 댓글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이 물건이 좀 위험한 물건이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이 물건에 대해서 제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이 물건은 뭐 어떤 물건이냐면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동탄 이신도시 하우스 디더 레이크 아파트고요. 감정가가 8억이었다가 지금 두 번 떨어져 3억 9,200까지 떨어지는 물건입니다. 이게 이제 그럼 왜 두 번에 떨어졌느냐 아파트인데 최근에 이 동탄 이신도시 같은 경우가 많이 매매가가 지금 밀리고 있어요. 수원에도 있고 입지 물량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럼 현재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볼게요.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볼게요. 시세는 여기서 보시면 호갱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동탄 하우스리 더 레이크. 예, 여기 요 아파트거든요. 요 아파트인데 이게 이제 몇 평이냐면 보시면 59.99니까 24평형 아파트예요. 24평형 아파트. 한번 볼게요. 24평형이죠. 24평형이 최근에 얼마큼 되냐? 최고가가 8억 9천이었으니까 감정가는 이때 기준으로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최근에 거래된 금액이 5억이다라고 돼 있어요. 5억 정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5억이죠. 5억이니까 지금 이제 이 전 가격이 5억 6천이니까 당연히 5억이고 최근에 실거래가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억 9,200까지 떨어진 거죠. 떨어진 건데 이제 저희 질문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런 부분이죠. 대지권 미등기나 감정가격 포함 평가되는데 여기 대지권 미등기란 얘기가 있어서 이게 이제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지권 미등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시면 보통은 여기 토지가 있으면 토지가 있죠. 토지가 있으면 이 위에 이제 건물이 올라가잖아요.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서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 여기 토지에 이게 건물 이렇게 이제 등기부가 어떻게 되냐면 토지 등기부 하나, 건물 등기부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건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파트가 대표적이죠. 아파트, 그 다음에 뭐 지식산업센터, 상가, 집합상가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집합건물이라는 얘기를 해요. 집합건물. 집합건물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개의 호수가 한데 모여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지권 미등기가 발생하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요 동탄 신도시 아파트는 원래 여기가 땅이 어떻었어요? 막 여러 가지 필지가 있고 높낮이가 이렇게 있었던 땅이었는데 이 땅이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LH에서 전체를 다 수용을 해서 보상을 한 다음에 뭐 여기 뭐 몇 블럭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 아파트를 이렇게 올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신도시가 이렇게 아파트를 올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분양을 받고 입주할 때 이 토지들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필지로 나오면 좋은데 이게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입주를 한 다음에 이 토지에 대해서는 2년,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3년이 돼야 이제 이 토지가 하나의 필지로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분양 아파트 입주할 때 등기부 등본할 때 소유권 이전을 하죠. 소유권 이전을 해요. 건설사도 소유권 이전을 하는데 이 소유권 이전할 때 우선 건물의 부분만 이전이 돼 있고 이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집합 건물의 등기부 등본에 토지 전체 면적만 나와 있고 건물은 이제 구분 소유되는 지금 여기처럼 볼까요? 여기 보시면 59.99 이런 식으로 건물은 이렇게 요 한 동에 몇 동 몇 호 59.99 제곱미터가 전용 면적이다라고 나오는데 토지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 토지 등기를 나중에 따로 또 해요.
따로 또 합니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소유권 이전까지만 건설사로부터 소유권 이전까지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토지 등기를 나중에 안 하는 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이 물건은 대지권 미등기지만 대지권이 그냥 등기가 안 됐을 뿐이지 대지권이 없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제 구분할 건 뭐냐면 대지권 미등기와 대지권이 없음을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대지권 미등기요. 그리고 이제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보통 분양을 받잖아요. 최근에 분양을 받으면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잔금을 완납을 안 하면 이 소유권 이전을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유권을 이전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LH나 이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 분양대금을 다 완납을 했다는 얘기고요. 이 분양대금을 완납을 했다는 얘기는 토지 플러스 건물에 대한 모든 대금을 납부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자 세입자가 들어오는데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2018년도에 이건 2017년 16년도 12월에 해서 2017년도에 이 사람이 2017년도에 소유권 이전한 다음에 세입자가 들어왔어. 근데 세입자가 들어올 때 만약에 등기부등본에 이런 게 이상이 있으면 들어왔겠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한번 건물 등기를 한번 볼게요. 자, 건물 등기를 쭉 내려보면 자, 여기 보시면 대지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이렇게 돼 있고 실제 전체 2020년 2월 5일 날 등기가 됐네요. 그리고 여기 건물 내역이 있는데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를 안 했으니까 안 넘어간 거죠. 예, 이 전체 면적에서 개별 면적이 있는데 우리 다른 물건을 보면 그리고 이제 보시면 소유권일 때 2014년도에 분양을 받아서 2017년도에 1월 달에 이 사람으로 넘어왔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세입자가 들어온 다음에 세입자가 돈을 전세 만기돼서 이사 가려고 했더니 돈을 안 주니까 이제 이거는 세입자가 경매를 넣은 물건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그러면 아파트가 이게 다 문제가 없냐라고 하는 건데 과거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경매 물건 나왔던 것 중에 크게 대표적으로 검단 게 있고요. 검단에 이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검단의 표기 지금 검단 말고 예전에 검단 같은 경우 그때 미분양이 너무 나다 보니까 미분양이 나고 그다음에 금융위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입주할 때 우선 살아보고 2년 후에 건설사들에서 2년 후에 살아보고 그때 이제 나머지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전체 대지권을 가져가라라고 일부만 받고 이렇게 해준 경우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가끔 경매가 나오는데 공세동 한번 살펴볼까요? 공세동에 이제 물건 중에 보면 자 어떤 물건들이 있냐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보면 자 아파트 진행 물건 전체 보기로 딱 하면 여기 쭉 보자 보면 어떤 물건이 있냐면 더 레이크 뷰라는 물건이 있어요. 예. 호세 성원 상태 레이큐브 아파트. 요 아파트죠. 요런 아파트가 있어요. 요 아파트.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인데 여기서 보면 어떤 물건들이 있냐면 동일 번지 매각 물건들을 쭉 볼게요. 쭉 보면 여기 중에서 어떤 물건들이 있냐면 대지권 없음이 있어요. 대지권 없음. 이런 물건들은 대지권이 지금 없잖아요. 이 대지권이 왜 없냐면 건물만 매각으로 나와요. 이거는 대지권이 없어요. 대지권 미등기랑 다르죠. 이건 왜 대지권이 없냐면 이 대지권 같은 경우 이 현대산업개발이라는 데가 현대개발산업이라는 데가 공매로 낙찰을 받았어요. 공매로 이 대지권 전체를 낙찰을 받아가지고 대지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 현대개발산업에 나중에 대지권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가처분도 있고 막 있죠. 여기 보시면 이게 토지 등기, 건물 등기만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빼놓고는 전혀 지금은 문제가 없다. 이 물건은. 그래서 이 물건은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입찰을 하셔도 되고요. 입찰을 하셔도 돼요. 여기 아까 했던 이 물건은. 그래서 이 물건은 입찰을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차피 그리고 세입자가 지금 있는데
여기 배당 요구 종결이 2022년 2월 3일인데 이 안에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 요구했기 때문에 이 금액 이상만 낙찰 금액이 되면 다 배당을 받아가기 전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배당을 받아가려면 어떻게 된다? 명도 확인서를 낙찰자가 써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명도도 굉장히 쉬운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내일 입찰을 하셔도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보다 보니까 오늘 물건 중에 청라 물건이 있었어요. 자, 인천 서구 전체 물건에서 아파트 이번에 두 번 떨어졌던 게 있죠. 두 번 떨어졌던 게 있는데 두 번 떨어졌다가 오늘 낙찰된 물건이 있어요. 이 물건이 얼마나 낙찰됐냐면 요거거든요. 요거 보시면 요것도 이제 두 번 떨어졌었잖아요. 두 번 떨어졌다가 오늘 5억 1,300에 낙찰이 됐는데 이게 지금 시세가 얼마냐? 시세가 한 6억 정도 돼요. 시세 네이버 시세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매매. 자, 매매면 최저가가 여기 제일 낮은 가격이 6억이거든요. 6억이고 실거래가를 따져보면 여기 한 뭐 7억, 6억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6억, 7억 5천, 6억 3,500. 그러니까 이 물건도 5억 1,300이면 시세보다 한 거의 1억 정도 싸게 낙찰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세보다 1억 정도 싸게. 그러면 5억짜리 1억 싸게 되면 20%는 싸게 낙찰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물건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자, 청라 호반. 자, 청라 호반 베르디움 몇 차인지 볼게요. 자, 청라 호반 베르디움 4차네요. 495동이니까 청라 호반 4차. 요게 34평이 얼마냐? 지금 뭐 7억까지 됐는데 낙찰된 게 33평 33평 112 뭐 33평이라고 보더라도 자 5억이면 어느 데냐면 5억이면 이때 가격이죠. 이때 가격이에요. 이때 가격이니까 자 5억 2020년도 2년 전의 가격이에요. 2020. 그러니까 요 가격은 지금 5억이면 이 정도죠. 그러니까 굉장히 싸게 낙찰이 된 거예요. 지금 경매로서는 이렇게 내 집 마련에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지금 상황에 낙찰 받아도 시세보다 한 20% 싸게 낙찰 받으면 무주택자나 그다음에 갈아타시는 분, 명의가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좋다. 그런 분들은 또 대출도 잘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이제 KB 시세에 우리 또 대출은 어떻게 되냐면 KB 시세의 70%, 무주택자는 70% KB 시세.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KB 시세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러면 그 낙찰가의 90%이 사이 중에서 낮은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내 돈 얼마 안 들이고도 이런 물건들은 지금 낙찰받으면 내 돈 얼마 안 들고 새집 마련을 할 수 있다,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 전혀 문제가 없는 물건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내일 입찰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입찰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 물건 내일이죠. 유찰 2회 경기도 화성시 아파트 11월 21일 조금 전에 요거죠. 요 물건. 요 물건 입찰을 하셔도 되니까 입찰하시고 내일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세부동산의 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